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사회적 이익입니다. 사회적 이익은 승진 승급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난도가 높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2011년도 5급 공채 쪽 문제가 얘가 제일 좋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여자 직원이었고요. 노조 간부였었는데요. 공단 내부의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공단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 쪽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쪽도 마찬가지고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직위만 해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위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직위해제를 했고 그 다음 같은 사유로 인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직위해제가 됐고 2차로 해임 처분이 나왔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초심에서 그 양쪽 모두 다 기각이 나왔습니다. 초심 판정이 둘 다 기각 결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가 2개면 사건은 2개다. 행위가 2개면 무조건 사건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해임 처분이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으면 결국 사건은 2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개 사건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들어갔었던 거거든. 둘 다 기각이 됐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재심을 신청했는데 또다시 둘 다 기각이 됐습니다. 둘 다 기각이 돼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근로자 갑은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 취소를 들어가 놨습니다. 재심 판정 취소를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2개입니다. 직위해제 사건, 해임 처분 사건 2개인데 그 해임 처분 사건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남아 있어요? 초심에서 사건 2개, 재심에서 사건 2개, 소송에서 사건 2개, 총 6개 칸이 나오게 되는데 6개 칸 중에서 5개 칸은 진행이 됐고 색칠이 됐고 1개 칸이 남아있는 거죠. 직위해제 사건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 취소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사회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이 나오고 해임 처분이 나오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해임 처분 후에 직위해제 처분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간에 직위해제라는 것은 다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 뒤쪽에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최종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 임시적인 조치는 최종적인 조치가 나오게 되면 그에 흡수돼서 그 효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멸이라는 게 직위해제가 제거된다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 날 직위해제가 나오고 2월 1일 날 해임 처분이 나왔는데 이 해임 처분에 흡수가 된다라는 것이 해임 처분이 1월 1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돼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위해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직위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명목은 어쨌든 재심판정 취소이라는 게 이게 인정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직위해제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위해제의 효력 소멸이라는 것이 과연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인지 장래효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해임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직위해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과 2월 1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1월 달 동안에는 직위해제가 있었던 게 맞고 그 다음에 해임 처분이 나온 다음부터는 쭉 해임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위해제의 전력은 존재하고 있는 게 우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과 보수급여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또 급여 지급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규정, 보수규정 쪽에 그 승진 승급과 급여 부분에 제한이 발생을 하니까 불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직위해제 전력이 있다. 이 전력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이 승진 승급은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이 급여 부분은 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 직위해제를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몸통은 뭐냐면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어딘가의 문서에 불이익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몸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붙어줘야지만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날개가 바로 뭐냐면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돼서 직위해제의 전력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소급해서 만약에 직위해제가 없었던 게 돼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불이익 규정도 아무 의미가 없죠. 저게 뭐 있어야지 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없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오른쪽 날개가 필요합니다. 직위해제 뒤쪽에 나온 최종적인 인사조치라는 게 바로 뭐냐면 면직입니다. 정직 처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게 무슨 심할서 쓰는 견책 처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건 아예 해임이라는 거예요. 해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잖아. 완전히 상실된다면 이 회사 직원이 아닌데 무슨 승진 승급이 있겠으며 직원이 아닌데 무슨 급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협의 수익은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도 그랬었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 취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5대5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50%의 범위 내에서 얘는 다시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회복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 불이익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판례가 했던 얘기는 바로 뭐냐? 해임 처분의 효과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의 공단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국적으로 박탈된 상황은 아니다. 해임의 효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협의의 수익을 인정시키는 오른쪽 날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요.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친구의 지지 보족을 받으면서 이 불이익 규정이 협의의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이 안에는 급여와 관련된 재산적 이익 말고도 승진 승급 관련된 사회적 이익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살짝 어려운 얘기인데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간판소시 배추판입니다. 간판소시 배추판. 간판에 소세지하고 배추를 판다고 써 있습니다. 간판소시 배추판.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5년 전에 만든 이론인데 이거를 2016년도 말자에 대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때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건데 내가 사건들의 어떤 공통된 하나의 흐름, 관료되는 흐름을 느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내 이론으로 가르친 건데 이게 바로 뭐였냐? 그때까지 이름이 간접적 판단 방식입니다. 간접적 판단 방식.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베껴서 대법원이. 그 대법원이 매번 제 책을 베끼는데 웃기지? 나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내 책에 먼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대법원이 나와서 판례가 나와가지고 내 거 뒤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나를 신으로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새끼 미친 새끼다. 그게 보이는가 보다. 그게 보여요 난.
막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고 그거지. 그 요즘에 그 무슨 드라마 있냐 또 드라마, 그치? 네, 미래 보이는 드라마 뭐야? 동생하고 오빠하고, 오빠 검사, 동생 경찰, 걔 경장이었어. 예. 이사요. 예, 미래 보이는 거. 하여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치? 얼마 전에 끝났는데. 야,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그거를 간접적 판단 방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간판이라는 두 문자가 만들어진 거야. 간접적 판단 방식이 적용되는 것들은 소시 배추판이야, 이런 상황들이야 라고 말을 한 건데, 요거를 대법원에서 16년도 말에 뭐라고 했냐면 간접적 심리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나 씨, 그치? 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협의의 소유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은 재심 판정이죠. 재심 판정의 효력이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잖아. 근데 이 사건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협의의 소유기 쟁점이 걸렸냐는 거죠. 걸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이 없어야. 왜? 이 소송의 목적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건데 걔가 이미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협의의 소유기 원칙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예외적으로 뭔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재심 판정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얘기 왜 꺼내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왜 꺼내는 거냐면 간접적 심리 방식인데, 법원은 재심판정, 중노의 재심판정이라는 재결 처분에 대한 소송을 받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야? 간접적으로만 판단 내린다고. 실제로 궁극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심사를 하는 대상은 사용자의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라고요. 사법상 행위. 거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법상의 처분도 아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이 나왔는데 이 직위해제 효력이 소멸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협의의 소유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적 심리 방식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2문제 정도 나왔나? 객관식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게 뭔 소린지 사람들 못 알아듣죠. 당연히 강사님들은 모르십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치는 게 노무사 쪽인데 이게 중심이 되는 게 노무사 행정법 강사님들도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답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게 뭔 의미? 잘 봐요. 간판, 소시, 배추판, 지금 이 소가 바로 협의의 소익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 아니 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사용자가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서 처음에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파면 처분에 대한 진호의 초심 판정이 나오든 아니면 중노의 재심 판정이 나오든 간에 말입니다. 나오든 간에 만약에 이 파면 처분을 얘가 해임 처분으로 바꾸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초심이나 재심 판정이라는 것들은 저 파면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정의 효력은 저 파면 처분이 해임 처분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파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효력도 같이 소멸합니다. 여기도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사용자의 행위, 징계위원회, 파면 처분과 해임 처분,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 이거는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대한 문제고, 배, 이거는 주장 책임,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문제고, 추, 이건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고, 판, 이건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판, 소시, 배추판에서 우리가 지금 협의의 소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거야. 그 뒤에 건 그 다음 우리 테마 나왔을 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이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문제가 나오긴 나오니까 그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국공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뒤에 보면 판례가 나오죠? 뒤에 내용에 몇 페이지에 나오니? 네, 58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판례. 그래서 국공립학교 그 학생한테 퇴학 처분이 나왔거든. 퇴학 처분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봐갖고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했거든?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거잖아. 그럼 얘는 그 퇴학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사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퇴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건 행정소의 대상이 맞습니다.
했을 때 소액이 있겠냐 이거예요. 소액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 대학 입학 자격만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목적에는 무엇이 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인격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정말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뭐 국공립학교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나 뭐 나 다 살인 나왔다. 왜? 막 무시하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이거야. 밖에 나와서 퇴학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강제로 퇴학당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명예와 신용 등의 스크래치를 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수되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58페이지에 있는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확대된 부분이에요. 확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과 관련된 가중 요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라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갖고 문제인식을 좀 갖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좀 약간 하나 밀리는데 이렇게 되면 뭐 보강 한 번만 할 수 있나? 짧게 한 3시간? 주중은 안 되지. 수요일 오전? 그렇구나. 카톡에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나도 시간표를 좀 봐야 돼가지고 우선 이런 걸 생각해봐. 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하나 빼고 공인노무사법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중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의 문제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법규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재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거야. 제재 사유가 생기는데 그걸 한 번 잘못했을 때, 한 번 위반했을 때는 그때 3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고 2번 위반을 하게 되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3번째 해버리게 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소송 도중에 3개월이 이미 지난 겁니다. 그러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고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가 되고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을 살려보자는 거야. 뭘로 살려보자는 거냐면 장래 위험 방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전력을 제거하면 장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생기지? 내가 진짜 이번에 잘못한 게 아닌데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번에 내가 걸렸을 때 사실은 그게 1회 위반이야. 근데 이 전력이 남아있으면 물론 3개월은 지났고 나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분명 전력은 그래도 남아있잖아. 제거 안 했으니까. 그럼 난 다음번에 2회 위반으로 카운팅 된다고. 그럼 난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겠지. 그럼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플러스 3개월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데미지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력 제거의 필요가 바로 뭐냐? 적이 발생할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금은 큰 틀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판례가 이렇게 봤어요. 12조 1문하고 2문은 같은 거라고 봤잖아. 그죠? 둘 다 원고적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뭐냐면 법률상 보호이익이지. 그럼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역시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판례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문에 있는 소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1문의 효력이 있는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소송은 2문의 취소입니다.
그럼 이문의 취소에 있어서 이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도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것을 있죠? 장래 위험에다가 반영을 시키죠?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거는 법률상 위험이어야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위험이 뭐야? 아직은 침해가 되지 않았는데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고 있으니까 법률상 보호이익에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바로 이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거 바로 법률상 위험이란 말이야. 법률상 위험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둔 장래의 위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있지. 1회 위반하면 3개월이고 2회 위반하면 6개월이고 3회 위반하면 취소라는 이 가중요건 규정, 가중제재처분 규정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른 장래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 되니까 소액을 인정하겠다고 했고 판례가 그게 아니라 이게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니라 지난번에 봤던 대로 행정규칙, 행정명령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법은 아니니까 그럴 때 장래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위험에 불과한 거여서 이거는 12조 2문 쪽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봐왔었어요. 2007년도까지. 그리고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에서 입장을 싹 바꿉니다. 입을 딱 씻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상 위험에 대한 법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뭐로 바꿨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지적입니다. 판례가 개선된 거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이라는 뜻은 나중에 발생할 그 가중제재처분 장래 위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발생할지를 이미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잘못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게 나올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이게 바로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위험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발생 안 한 거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거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이미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의 문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반드시 발생하는 위험이라면 비록 그것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를 둔 장래 위험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게 타당한 접근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 그러한 사실상 위험까지 포함하는 게 그게 바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의미 부분하고 뒤에 있는 범위 부분하고 상호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보여드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하고 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중간에 한번 보강 일정 같이 잡아서 학원에 전달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